관포지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마고우입니다. 죽은 대나무 죽자, 많은 말맞자, 고자는 옛고자, 우자는 버두자입니다. 해석은 중마, 즉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고우, 옛날 벗. 의미는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입니다. 자, 옛날 말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그 다음에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 쟁기를 끄는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가용이라면 어떤 자가용에 해당될까요? 아마 고급 중대형 자동차에 해당될 것입니다. 요즘 경차에 해당되는 것은 노새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걸어 다녔겠지만요. 여학생 중에도 있겠지만은 남학생 중에는 자동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어른들이 말 탄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말을 탈 수는 없으니까 뒷곁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 다리 사이에 끼고 말 탄 사람 흉내를 내며 놀았을 텐데 이를 중마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던 어린 시절 얘기겠지요. 그래서 중마고의 의미는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이란 의미입니다. 자,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소꿉친구 또는 뭐뭐 친구라고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경지교입니다. 목벨 문자, 목경자, 어주사지자, 사길 교자입니다. 문경하면 목을 벤답니다. 목을 벨 수 있는 사귐, 그렇게 됩니다. 지자는 뭐하는 목을 벨 수 있는 사귐.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경우를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의미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문경지교라고 해요. 자,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에게 잡혀서 동지들 있는 곳을 대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동지들 있는 곳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예를 볼까요? 전두환 정권 말기인 87년 5공화국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종철에게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며 동료들이 있는 곳을 물었지만 박종철 학생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키다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형사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문경지교의 한 예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석지교입니다. 쇠금자, 돌석자, 어주사지자, 사길교자. 해석은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규제. 여기서 쇠와 돌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 단단한 것이 대명사겠죠. 쇠와 돌보다 더 단단한 것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정이 쇠나 돌처럼 단단해서 누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도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경우를 문경지교라고 할 것입니다. 금석지교라고 할 것입니다. 의미는 깊고 단단한 우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환지교입니다. 지자는 지초지라고도 하고 덜어는 영지지라고도 해요. 영지버섯. 난초난자, 어주사지자, 사길교자. 지초와 난초와 같은 교제. 의미는 벗사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뜻합니다. 자, 지초, 거기 사진 있죠? 지초의 뿌리는 만병통치약으로 쓰이고 또는 자색의 염료로도 쓰이고 은은한 붉은색을 내는 수린, 진도, 홍주는 지초의 뿌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이 지초 뿌리로 만든 홍주입니다. 난초는 은은한 향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의 대명사로 쓰여요.
자, 같이 있으면 아주 신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마음 편하고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 화장하지 않아도 언제 만나도 편안한 친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거기 써놨죠? 유한진의 질환지기를 꿈꾸며 란 시가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수어지교입니다. 물수자, 물고기여자, 어주사지자, 사귈교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자, 밑에 사진 보겠습니다. 읽어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위나라와 오나라와 총나라의 이야기를 그린 삼국지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망해가자 위나라는 조조가 차지하고 오나라는 손권이 차지하고 촉하는 유방의 후손인 유비가 차지하여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유비를 따르는 관우와 장비가 있었는데 복숭아꽃이 핀 동산에서 이영제를 맺습니다. 그걸 도원결이라고 하지요. 그 사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처음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끔찍히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커지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는 관심을 덜 갖고 젊은 학자인 제갈량에게만 빠져서 제갈량 집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러서 퇴짜, 두 번째도 퇴짜, 세 번째 세레나데를 부르고서야 제갈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삼교철이라고 합니다. 거기 사진 두 번째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안 입고 왔습니다. 어느 날 유비에게 따지듯 물었죠. 형님, 너무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주더니 저 젊은 놈에게 빠진 뒤로는 우리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놈한테만 극진을 사랑을 주는데 어찌 이럴 수 있소? 그러니까 유비가 대답합니다. 허허, 요즘 많이 서운했나 보구나. 나라가 조그마할 때는 우리 세 사람의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커져 무력만 가지고는 통치할 수가 없고 지혜와 지략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지략을 저 젊은 제갈량은 가지고 있다. 제갈량이 우리에게 온 것은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마는 것과 같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갈량이 우리에게 온 것은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맞는 것과 같다. 제갈량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스승으로 모실 것이다. 너희들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제갈량을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여기에서 수어지규가 나온 겁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알아준 유비를 위해 유비가 죽은 후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 바칩니다. 여기서 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물은 제갈량을, 물고기는 유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두 가지로 봅니다. 대부분은 1번으로만 보지만 2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는 1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란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2번. 임금과 신하 사이 아름다운 우정. 여기서 임금은 유비를 뜻하고 신하는 제갈량을 뜻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관포지규에서 수어지규까지는 아름다운 우정을 뜻하는 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말도 있습니다. 거기 나온 시도지교입니다. 시자는 시장시, 도자는 길도자, 지자는 어조사지자, 교자는 사귈교자입니다. 시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시장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아주 친하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멀어지는 사이. 또는 이익은 서로 많이 취하려고 하죠.
서로 많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서로 속임수까지 쓰는 그런 사이. 길도자입니다. 길에 만난 사람은 잠시 후에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단지 이익만을 위한 사귐. 그런 경우를 시도지교라고 합니다. 잠깐 문법적인 걸 볼게요. 어조사입니다. 말씀어, 도울조, 말씀사. 말을 도와주는 말. 스스로는 뜻을 갖지 않으면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말을 어조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과 일본어는 조사가 없으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자, 우리말 나 밥 먹 이거 갖고 뜻이 안 통합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해야 됩니다. 나는 할 때 는, 밥을 할 때 을 조사합니다. 먹는다 할 때 는다는 어미라고 하죠.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와타시와 고항오 타베르 이와 같이 와와 오와 르와 같은 조사가 있어야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영어나 중국어나 한문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없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I eat rice. 나는 eat 먹는다 rice 문장이 되죠. 워츠판입니다. 워츠판. 나 츠 먹는다 밥반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문이나 중국어 대부분 그냥 모든 글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한문이나 중국어에서도 우리말이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가 가끔 등장하는데 그것을 어조사라고 해요. 밑에 예를 볼게요. 마름모 2개 뒤에 지자가 있고 니모가 있네요. 이 지자는 원래 갈지자예요. 가다란 뜻을 가진. 근데 어조사로 쓰일 때는 원래 뜻을 버리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런 문장 봤었죠? 관포지교, 시도지교 할 때 지자. 여기서 지자는 뭐뭐한, 앞에 말이 뒤에 말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뭐한 뭐. 자, 목걸이로 비유해 볼게요. 목걸이는 크게 2가지 요소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거기 보이는 대로 한 알 한 알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입니다. 중국어도 모든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보석이 많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목걸이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실. 이 목걸이에서 실 역할을 하는 것이 한문에서는 어조사에 해당됩니다. 어조사가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뜻을 가지지 않고 문장에서 역할만 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